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토픽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 또 걱정이 많죠? 이번에는 54번이 뭐가 나올까 고민도 많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토픽 쓰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예상 문제 하나씩을 공개하는데요. 첫 주에는 51번 문제, 둘째 주에는 52번, 셋째 주에 53번, 넷째 주에 54번 이렇게 예상 문제를 공개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스트리밍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픽 쓰기 꾸준히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멤버십 가입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쓰기예요. 토픽 쓰기에 보면은 어떤 주제에 따라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 조금 더 올릴게요, 위로. 네, 너무 부담스러웠죠?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주제에도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졌어요. 환경 오염 해도 환경 오염의 문제점, 무엇 무엇의 문제점, 그리고 무엇의 해결 방안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우리 선생님하고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런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의 문제점, 온라인 학습의 해결 방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요. 지금처럼 가족이 아주 적어요. 그죠? 그래서 많으면 뭐 4명, 더 많으면 5명이지만 예전엔 정말 많은 가족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족이 작아졌어요. 가족의 수가 적어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핵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었어요. 감소한 것의 문제점. 가족 구성원 감소의 해결 방안. 또 출산율도 정말 많이 얘기하죠.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출산율의 문제점, 출산율의 해결 방안, 출산율 저하의 해결 방안. 이런 거 모두 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세트는 54번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요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항상 배가 아픈 사람이 있죠. 그러면 과식의 문제점, 과식의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한번 장난처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뭐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요. 조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뭐 스마트폰의 기술이 좋아지고 기능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뭐 안내 멘트가 나오겠죠, 문제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걸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가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더 안 쓸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해결 방안. 요렇게 두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모르고 또 문장을 길게 쓸 수 없는 중급, 3급 정도 친구들이라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 하면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눈이 아파요. 그죠? 네, 눈이 아프다. 또 눈이 아프다.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뭐 자세라는 말도 어려울까요? 자세가 안 좋아진다. 또 계속 밤에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잠을 못 잔다. 예.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건 뺄게요. 중급 친구들 중에 자세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급 친구들은 눈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요거를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앞부분에는 조금 중급 학생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고급 학생들을 위한 그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3급이니까 3급까지만 들을 거예요 하지 말고 나중에 고급이 되면 나도 저렇게 써야지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한번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눈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이거를 써야죠. 그죠? 이 문제를 꼭 포함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3급 정도, 3급, 4급 정도일 때는 요 문제를 그대로 쓰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쓰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아니면 우리가 두 개 생각했으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다 하고 나서 요거 첫째, 둘째 할 거죠. 그죠? 첫째 눈이 아프다, 둘째 잠을 못 잔다 두 개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 다음 문장으로 첫째 눈이 아프다, 둘째 잠을 못 잔다 하면은 벌써 문단이 끝났어요. 이제 할 말이 나는 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아프다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든지 왜 눈이 아픈지 이유를 쓰든지 아니면은 눈이 아파서 뭐가 더 안 좋아지는지 눈이 아픈 거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 뒤에 항상 두 문장 정도를 이어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째, 둘째로 한다고 치고 자, 첫째, 둘째 한다고 치고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를 빨리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네. 첫째, 눈이 아프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하고 나서 첫째, 눈이 아프다 했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유를 쓰든지 아니면 눈이 아파서 뭐가 더 안 좋은지 보충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했죠? 눈이 왜 아파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는데 눈이 왜 아파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밝은 빛을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스마트폰 작은 화면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눈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또 눈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만큼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도. 자, 첫째, 눈이 아프다. 근데 눈이 아프다라고만 하면 조금 문장을 길게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살짝 반복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눈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에다가 요 앞에다가 그걸 넣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눈이 아프다 해서 이유를 말하려면은요. 왜냐하면 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계속 빛을 낸다 이런 거 빛을 내다 이런 거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그럼 더 쉬운 거 어떤 말 있어요? 스마트폰은 밝아서 눈이 부시다. 알아요, 여러분? 햇빛 너무 셀 때. 네, 눈이 부시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 했으면 때문이다로 마무리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둘째. 잠을 못 잔다. 마찬가지로 그냥 잠을 못 잔다 하지 말고요. 여기 위에서처럼 스마트폰을,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잘못 건드려서 다 날아갔어요, 쓴 게. 그래서 쓰는 건 조금 여러분들도 답답할 것 같아서 조금 이 컴퓨터로 타이핑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바꿔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 다 지워버린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 중급 학생들은 눈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두 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앞에 편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이어볼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또는 두 개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로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째 하고요. 눈이 아프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살짝 반복해 주는 것도 좋다고 했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눈이 아프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뭐라고요? 네, 이유 또는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유 어떻게 말했어요? 아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픈 이유는 자, 조금 더 반복시켜도 됩니다. 내가 글을 길게 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금 반복을 하는 것도 너무 짧게 쓰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스마트폰은 밝기 때문에 오래 보고 있으면 눈에 무리가 간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요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해야죠. 둘째 하고 잠을 못 잔다 하지 말고 앞에다가 말을 조금 붙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밤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뭐 가지고 있다? 본다? 어때요? 본다? 보거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자, 요렇게 조금 더 길게 했어요. 아까는 우리 눈이 아프다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눈이 아프다 먼저 하고 뒤에 이유를 붙였죠. 근데 둘째는 뭐뭐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요렇게 똑같은 문장을 첫째, 눈이 아프다, 뭐뭐 때문이다. 둘째, 잠을 못 잔다,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문장을 조금 다양하게 바꾸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뭔가 이해가 잘 되고 잘 쓴 글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 하고 나서 조금 더 하면은 어때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이 문장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선생님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나요? 눈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을 했으니까 이제 해결 방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눈도 아프고 또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아예 전원을 꺼둔다? 네. 전원이라는 말 알까요, 여러분들? 전원을 끈다. 전원을 끈다.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처음에는 뭐 1시간씩 또는 2시간씩 전원을 끈다. 자기 전에 전원을 끄는 것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전에 전원을 끄는 거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보통 때 일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뭐 공부를 한다, 스마트폰을 끄고 일을 한다,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되죠.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뭐 친구들을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 자리에 집중한다. 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과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한다. 집중한다는 단어가 어려우면 그 사람들과만 이야기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또는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아까처럼 다른 사람 만날 때 스마트폰을 잘 보지 않는다 하면 전원을 끈다 하고 조금 비슷하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는 뭐 취미를 가진다? 예, 다양한 취미를 만든다 할게요. 취미를 가진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 해결 방안, 이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해결 방안은 여기도 다음과 같다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과 같다 했으면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문장 써볼까요? 자, 그리고 첫째, 둘째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저는 먼저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일을 하기 전이나 공부를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는 것이다. 자, 전원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그냥 끈다라고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을 끄다. 파워가 전원이에요. 스마트폰을 끄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됐어요? 먼저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다음으로 해볼게요. 다음으로 사람을 많이 만난다, 다양한 취미를 만든다 중에 취미를 만든다 해볼게요.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다양한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장이 너무 긴가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네. 요렇게 하면 여러분 한 3급에서 4급 정도 친구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것에 문제점을 써라 하면은 뭐가 문제지? 나는 어떻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2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그 첫째, 둘째로 쓴 다음에 그것만 내가 생각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이유 또는 설명을 해 주면서 문장을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용 시간 해결 방안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생각하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지?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그래. 그게 제일 재밌어.' 그러면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이걸 좀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쓰면 3급 친구들 중에 또 4급 친구들 중에선 굉장히 잘 쓰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친구들은 어떻게 이걸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고급처럼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 여러분들도 먼저는 눈이 아프다 또는 뭐 아는 친구들, 뉴스를 좀 보는 친구들은 거북목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목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그쵸? 네.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많이 하는 직업들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꺾인 거북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북목이라는 거를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메모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뭐 허리가 아니라면 척추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각하면 어때요? 스마트폰도 중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단어나 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단어 실력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네, 어휘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장력,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힘, 어휘력, 문장력이 네, 떨어진다. 그거는 영상도 아주 짧은 영상,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말 없이 그냥 효과만 으아 헐 대박 뭐 이런 것만 자막을 넣는다든지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해도 충분히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력이나 문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그냥 눈이 아프다, 거북목, 허리, 척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내가 메모한 것을 보고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죠.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아프다, 거북목이다, 허리 아프다, 척추가 아프다, 전부 다 이거는 뭐죠? 네. 신체적인, 이거는 신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독이라는 것은 뭐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거는 정신적이라거나 심리적인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어휘력이나 문장력이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고력의 문제예요. 이렇게 고급 친구들의 경우는 조금 단어 자체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고력의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말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한번 메모를 해 놓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은 그 기준에 따라 신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 문제 자체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은 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중급 학생들이 쓴 거하고는 조금 다른 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자, 우선 신체적인 문제로 눈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뭐 시력이 약해진다 또는 눈이 피로를 느낀다 이런 말도 괜찮아요. 우선 신체적인 문제로 시력이 약해지고 거북목, 척추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아까 중급이 쓴 거하고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거북목, 척추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바로 정신적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심리적인 문제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아니면 뭐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해볼까요? 신체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위험에 빠지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경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조금 훨씬 더 고급이 됐어요.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 실제로 시험이라면 내가 답지에 어느 정도 몇 자 정도 썼는지 보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요 정도면은 한 200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써도 되는데 사고력 요거 한 문장만 더 써봅시다. 또한 어휘력이 약해지고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어 사고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기도하다 아까 문장에서 썼으니까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자, 요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어때요? 아까 중급 학생들 용으로 선생님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내용도 그리고 어휘도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까 해결 방안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선생님 생각할 때 해결 방안 한번 이어서 써볼게요. 아까 생각했던 해결 방안, 전원을 가끔 꺼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갖는다는 거 두 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조금 더 다르게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우선 뭐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시간을 늘리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다 표현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자, 익숙해지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뭐였죠? 취미를 갖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 썼죠?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좋다. 네. 스마트폰으로 누릴 수 없는 누리다는 단어를 알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요렇게 한번 써봤어요. 지금 해결 방안은 똑같은 걸로 했고 문제점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해결 방안은 사실은 뭐 동일한 문제, 같은 문제라면 해결 방안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급 친구들은 조금 더 쉬운 단어, 그리고 중급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문법과 그런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겠지만, 고급 친구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지 할 때 너무 큰 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또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조금 생각을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생각을 키우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메모한 것을 보고 한번 분류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쓰지 이렇게 불안한 시간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예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웠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